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달 1월 16일 날 스카이데일리가요 중국인 간첩 99명을 긴급 체포해 가지고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하고 일부 간첩은 미국 하와이로 압송했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된 바 있지요. 그 이후에 중국, 일본, 미국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지요, 8일날 어제 아시아경제, MBN, KBS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MBC에서 이 중국인에 대한 간첩, 이러한 부정선거에 관련된 중국인 간첩 기사가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것은요,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면담한 일이 있었죠. 지금 그 이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게 상당한 의미심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시아경제 헤드라인을 소개합니다. 중국 대사관 찾아가 멸공 외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선거 개입설을 이야기했는데 첫 입장을 밝힌 중국,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MBN입니다. 확산되는 혐중의 중국 대사관 선거 개입설 첫 입장 내놓아. KBS입니다. 중국 대사관 부정선거 주장 시위에 한국 내정 문제 무리하게 연계시키지 말라, 이런 기사고요. 어제 나왔던 기사고 오늘 아침 MBC가 7시 28분 기사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선거 개입설의 첫 입장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에 대한 그동안 한국 내정에 대해 언급을 피하던 주한 중국 대사관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대사관 명의 입장문에서 한국의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상대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내정 간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간섭도 할 수 있겠죠. 자,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을 원칙을 견제해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내정 불간섭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인 간첩 99명은 이거는 어떤 작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99명을 긴급 체포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는데 글쎄요, 진짜 99명일까? 99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작전명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 대사관은 확산하는 험중 정서에 대해서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한국 측이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밑바닥을 깔고 이렇게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해달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진짜로 중국인 간첩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진 않고 잡힌 건 없지만 대한민국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부터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산조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전산조직을 중국인 해커들이 했느냐, 북한 해커가 했느냐, 아니면 선거관리원 자체적으로 했느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 2번, 총선 2번, 지방선거 1번, 보궐선거 여러 번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숫자를 계산해 보면 틀림없는 100%, 1000%, 10,000% 부정선거는 확실합니다. 그걸 누가 전산 조작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국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국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 처음 아니겠습니까? 1월 16일 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이후에 일본, 중국, 미국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원식 의장이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자, 중국 대사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호적인 이웃으로 중국은 한국인 안전, 발전, 번영을 유지하길 바란다. 그러니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국 측은 제한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요? 제가 이미 방송해 드렸죠. AWEB, Association World Election Body. 이게 바로 세계 선거 기관 협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인천시에 있어요. 송도. 송도에 있죠. 그런데 매년 집세가 1년에 1억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인천시 예산으로 집세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부정선거 중국이 했어요. 제가 방송해드렸죠. 그리고 뭐 가나 여러 국가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니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AWEB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2013년 14년도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즉각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국제범죄 카르텔 비판의 중심이 선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본사가 위치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광역시의회 명의로 공개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AWEB 없애라 하는 겁니다. 왜?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곳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수원에는 AWEB 서울센터가 있어요. 서울센터가. 그거 뭡니까? 간판 없앴잖아요. 그것도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을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AWEB 서울연수센터 및 세미나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 중국인 해커 숙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일날 우원식 의장이 시진핑을 방문했죠.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및 중국의 한국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의 서열 3위 인사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원만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어제 국회의장실에 의하면 우 의장은 8일 하오펑 라오닝성 당 서기와도 면담을 했는데요. 우 의장은 하오 서기에게 그러니까 3위입니다. 서열 3위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는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이곳 라오닝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하면 좋죠. 우원식 의장이 중국에 간 한국 기업들을 좀 잘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예? 그러니 이제 또 중국에 있는 하오석이는 더 많은 한국 기업과 협력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중국인 간첩에 대한 이야기가 우원식 의장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고 온 이후에 중국 대사관이 부정선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국민들에게 어떤 자제 요청을 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글쎄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이 있다는 걸 알고 시진핑을 퇴출시키려는 그런 전략도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그만 물러나라. 그리고 시진핑의 1대1로 사업 중단하고 이제 부정선거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물러나라. 뭐 이렇게 제의할 수도 있고요. 글쎄요, 그건 뭐 큰 국가의 큰 어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마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A웹 인천에 있는 세계 선거기관 기관 협의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달라라고 헌재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문형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인데 왜 A웹에서 열리는 그런 회의에 왜 헌법재판관이 참석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도 있지만 한국에도 사법부에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당시 권순일 씨가 대법관 시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권순일 씨가 누굽니까?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낸 작자 아닙니까? 권순일. 그러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다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2022년도에 돌아가신 윤관 대법원장, 그런 분들 제가 존경했습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존경했는데 오늘날 대법관 그리고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그런 사상과 이념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로지 좌우를 떠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치우치고 편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부정선거를 지금 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한 자료를 왜 증거인멸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자료가 다 있는데 그 자료가 전산 조작된 자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헌재 문형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포렌식을 했는데 그걸 검증해보자 하는데도 왜 기각을 시키냐 이 말이야. 같은 한 패거리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헌법재판소, 또 헌법재판소에 있는 8명 중에서 4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21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은 단심제입니다. 대법관들이 그냥 6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21대 선거소송을 2년 2개월씩 끌고 말이죠.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자체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고
선거 소송은 6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2년 이상을 끌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딱 결정을 해놓고 각본에 의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척결을 외치면서 그리고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다시 재선거해야 된다. 라고 외침이 있어야만이 미국에서도 내정 간섭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잘못된 것을 미국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좌우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꼭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MB 시절에 법제처장을 했던 분도 부정선거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관들 8명이 모두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게 각본에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